한국에만 30여 곳 중국어 학원인 줄 알았는데 공자 학원의 숨은 의도와 영향력. 대대적인 삽질 인포테인먼트 예능 다큐 미니 다큐 웹 내레이션 시리즈 구쥐. 공즈学院Confucius Institute aka 공자학원 또는 공자아카데미는 전세계 160여 개국 1100여 곳에 세워진 중국발 문화전파 어학기관으로서 대한민국에도 20여 곳의 대학과 15개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존재한다. 공자학원을 듣보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이 공자학원을 자국에서 퇴출하고자 하는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공자학원에 대고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작년 초 유럽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중앙유럽 아시아 연구소 소장 시말시크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한다. 내용인 즉슨 잠은 잘 자나? 길을 걸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될 거야. 이 섬찟한 이메일은 다음날 또 도착하는데, 인내심을 가져, 빅브라더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당시 시말시크는 슬로바키아 내 중국 기관들의 자금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막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직후였다고 한다. 어떤 닌겐이 이딴 협박성 메일을 보내나 하니, 발신인 메일 주소가 바로 슬로바키아에 있는 중국 공자학원 원장 이메일 주소였답니다. 아니, 학자들에게 이게 뭔 협박이냐 라며 언론에서 취재차 해당 공자학원 원장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농담이었다 라고 사과했다는데, 사실 이러한 류의 아님 말고 협박성 린치는 중국의 주특기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공자학원의 시발점은 언제나 순수를 표방했다. 중국어를 학습하고 교육 문화를 교류하며 중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설립비용 10억 원과 운영비 1, 2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학습 교재와 강사진도 제공해주고 현지 대학생들의 중국 문화 탐방, 장학금, 교수 연구비도 지원해줬다. 이러니 2004년 한국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160여 곳 1000여 개로 확장할 수 있었는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순수함은 있을리 만무한 공자학원의 속내는 최근 들어 미국을 필두로 각국의 앞선 에피소드들이 터져나오며 그동안 어떻게든 쌓아왔던 긍정의 이미지를 차곡차곡 부정으로 채워가고 있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애리조나대 등 11개 대학은 최근 이 공자학원을 자신들의 대학에서 자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공자학원이 당초 설립 이념과 다르게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선전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미국 정부는 한 숟갈 더 얹어 공자학원을 가동 중인 미국 대학은 미국의 국방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공자학원에 엮인 미국 내 중국발 관련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정이고, 플러스 이들에 대해 미국 내 스파이짓을 한다는 혐의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옳다쿠나 하며 스웨덴도 자국 내 4개의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키로 결정했고, 일본 또한 자국 내 14개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자학원이 중국 외교 정치판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 대해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해외에 태권도 도장 못 열게 하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공자학원의 책임자들은 전현직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장 출신으로 임명되고 있었으며, 시진핑 주석이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개편하고자 주구장창 내세우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게 중국 공산당과 협조하면 잘 살 것이요 아니면 협박식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마치 민간 교류의 문화활동인 것처럼 조직도를 꾸려놓았지만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교육 이념을 전파함과 동시에 50년 뒤 중국이 세계 지원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현재의 중국 인민들처럼 90% 이상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리미리 약지고 사전 작업하고 여론몰이하기 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롱텀 플랜이라고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예전에 중국 댓글 부대 우마오당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마오당이 인터넷상에서 중국의 우호적인 기사에는 좋아요 누르고 반중국 기사에는 빗대 세워가며 싫어요 댓글 다는 완전 어둠의 부대라면, 공자학당은 공개적인 선전 부대인데 마치 자신들은 그런 부대가 아닌 척하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평상시에는 중국의 유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만약 그 나라에서 어떤 학자나 교수가 반중국적인 이념이나 연구를 언급한다 하면 그동안 그 나라에서 쌓아왔던 인맥과 지지 기반을 활용하여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부추겨서 중국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동 강령이었다. 하지만 예상컨대 최근 각국에서 공자학원이 이슈가 되고 폐쇄 운동이 일어나는 만큼 향후 몇 년간은 또다시 쥐 죽은 듯이 움츠려서 일단 생존한 뒤에 이러한 이슈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다시 힘을 비축했다가 필요한 타이밍에 그 힘을 중국의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것이다. 말하면 뭐하나 세계의 이러한 인지력과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자학원은 그 어떠한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이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자학원은 경제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움직인다. 마치 중국이 1대1로를 위해 아프리카 곳곳에 돈을 빌려주고 토지 개간하고 건물 세우고
세우고 길 닦고 항구 만들고 함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공자학원도 같이 끼워넣기처럼 팔아넣어 아프리카가 온통 중국판이다 라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럼 일반 중국인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어떨까? 공자학원은 민간 교류를 위해 만든 교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또 억지로 시비 걸고 중국 문화를 몰살시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기에 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이 험난한 시기를 잘 견디고 헤쳐나가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 인민 모두의 뜻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라고 중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중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경계의 소리를 만리방화벽으로 철저히 통제하여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봤을 때 아마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좌우 가리지 말고 모두 달려들어 순식간에 싸그리 공자학원을 박살내야 되는 걸까? 그랬을 경우 중국의 해코지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의 공자학원이 들어온 게 2004년이다. 한국 포함 무려 20년 가까이 공자학원을 운영하였고 그 기획 단계까지 치면 25년 혹은 30년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당시 얘기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수, 행동, 액션, 정책들은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되어 시작된 것들이다. 우리의 도발적인 액션은 이미 중국 내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미리 예상되었을 수도 있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공자학원은 민간 교류기관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우선은 공자학원의 분류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자학원 자체에 대한 분류를 민간 교류에서 외교 단계로 격상하거나 별도의 분류 체계를 만들어 구분짓기 시작했는데 공자학원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설립 후 취하는 액션과 의도들이 중국 문화 교류에 대한 순수한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액션을 취하게 됐을 때의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에 맞춰 지금 진행해 놓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 즉 공자학원이 한국의 교육기관 및 관계자들과 뿌리부터 얽히고 설켜 추후 한국 교육과 한중 교류, 역사 관련한 기관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도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몸소 체험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중국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언급하면 협박성 메일이나 댓글 등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굳이도 한마디. 협박하지 마라. 우린 계획이 다 있다.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잠수 타지도 않는다. 뭐야? 봤어? 사고 났네? 블록버스 다 찍혔어. 제보해봐. JTBC, KBS, YTN 야! 제보하기 전 대리분마켓.com